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가 3만 200명으로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당국이 독감 유행에 앞서 11월 15일 이전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6개월에서 59개월까지 어린이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실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위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내 환경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면역력이 약해진 아이들의 건강관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독감 예방접종 더 늦기 전에 놓치지 말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8월 출생아 수가 3만 명대에 턱걸이하면서 또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출생아 수는 3만 2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작년 8월과 비교해 3,700명 감소하며 동월 대비 감소폭은 올해 중 가장 낮았습니다. 8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24만 8천 명으로 올해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내려앉을 전망입니다. 보건당국이 본격적인 독감 유행에 앞서 11월 15일 이전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6개월에서 59개월까지 어린이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임신부와 만성질환자 등의 고위험군도 독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정병원과 의원에선 11월 15일까지 무료 접종이 실시되고 그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예방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실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위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어린이집은 두통이나 현기증을 유발할 정도였는데 실내 환경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이들이 수업하고 놀이하는 어린이집 보육실입니다. 대부분 변변한 공기 정화기조차 없어 실내 공기질이 썩 좋지 않습니다. 충북대 이병현 교수팀이 경기도 내 어린이집 9곳을 대상으로 보육실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더니 8곳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한 어린이집은 기준치의 4배가 넘는 4,847ppm을 기록했고 또 다른 어린이집은 3,000ppm이 넘었습니다. 등교 시간에 맞춰 수치가 급격히 높아진 뒤 하교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과 환기 부족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위험 수준으로 높아진 겁니다. 충분한 환기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실내에서 VOC 물질들을 포함한 자재들을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컨디션 변화를 초래하는데 3,000ppm이 넘으면 두통이나 현기증 등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기청정기만 가지고는 쾌적한 환경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앞으로 근본적인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이에 따라 보육실의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하려면 이산화탄소 센서와 열회수 환기 장치를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섬유유연제는 빨래할 때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넣으면 옷감을 부드럽게 하고 세제로 세탁된 섬유를 중화시켜 정전기를 방지하는 게 주된 기능입니다. 섬유유연제 업체들의 광고도 이 점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소비자원이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액체형 섬유유연제 11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제품이 면제품 등에선 효과가 있었지만 폴리에스터 소재 의류의 정전기는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이마트와 LG생활건강, 롯데쇼핑과 피존 등 유명 대기업 제품 모두 정전기 방지 성능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표준 사용량도 제각각이다 보니 세탁물 5kg을 세탁하는데 소요 비용이 제품에 따라 최대 4.6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롯데 로지스틱스의 펠치아주라는 66mm가 사용돼 216원이 들었지만 이마트 노브랜드 제품은 40mm, 48원이면 충분했습니다. 포장이 부실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이마트 노브랜드 허브 라벤더와 무궁화의 아로마뷰 렉싱 라벤더 2개 제품은
제품이 넘어졌을 때 뚜껑 잠근 부위에서 유연제가 새어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모든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성분이 들어있어 너무 많이 쓰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경고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반려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반려견의 목줄을 안 하면 개 주인에게 과태료를 지금보다 최대 5배 높아진 50만 원까지 물리고 사람을 문 개는 안락사시키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들이 한강공원을 뛰어다닙니다. 개 주인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개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가 주변 사람에게 달려든다면 개 주인이 말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행법상 반려견을 공공장소에 데려올 때는 목줄을 해야 하고 맹견은 입마개까지 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법을 3번이나 어겨도 과태료가 10만 원에 불과하고 단속도 쉽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최근 유명 한식당 대표가 이웃 반려견에 물려 숨지는 일까지 벌어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처벌 기준을 대폭 높이고 신고 포상제를 도입해 시민의 눈으로 법 위반을 감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목줄을 매지 않은 채 반려견을 공공장소에 데려나왔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최대 50만 원으로 물리기로 했습니다. 최대 5배까지 올리는 겁니다. 이를 발견해 신고한 사람에겐 과태료 20%를 최대 20번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개는 안락사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안락사라든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은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뭐 복종 훈련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조치 사항. 공공장소에서 입마개가 의무화되어 있는 맹견도 현재 6종에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개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을 새로 신청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부양의무제였습니다. 부양의무를 가족이 지는 건데 문제는 부양해야 할 가족의 형편이 어려워도 이 제도 탓에 국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부양의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이번 달부터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새로 4만 1천 가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 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2022년까지 중증장애인과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4차 부양의무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을 못 받으면서도 형편은 어려운 일명 비수급 빈곤층 93만 명을 20만 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확대가 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맞춰지다 보니 이들보다 상황이 열악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관심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절기인 이맘때면 여기저기서 콧물 훌쩍이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알레르기 비염 탓인데요.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 모르고 넘겼다간 천식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 탓에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코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가을철 꽃가루나 진드기가 기승을 부리는 이맘때 알레르기 비염에 자주 걸리는 이유입니다.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내버려두기 쉬운데 전문가들은 알레르기 비염이 천식과 축농증 등 각종 합병증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천식 발생하는 확률이 한 3배 정도 높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잘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만성 축농증이라든지 중이염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감기가 두통과 몸살 등 전신 증상을 동반하는 것과 달리 맑은 콧물과 코막힘 등만 발생했을 때는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환자 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만 668만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환자 절반가량은 20살 미만 학생이어서 자칫 학습 장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주된 증상이 코막힘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수면 장애라든지 집중력이 떨어져서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을 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간접 흡연을 피해 호흡기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을 잘 지키고 평소보다 물이나 차를 자주 마셔 수분을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 가운데 청소년은 본인 연령대의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으로 왕따를 뽑았습니다. 성인 여성의 대부분이 암에 대한 우려가 큰 것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소년기, 임신 출산기, 노년기 등 5개 생애 단계별로 여성 3,000명씩 모두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인식조사 결과입니다. 여성의 건강인식은 생애 주기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큰 건강 문제를 꼽으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청소년기 여성은 월경장애, 가임기와 임신 출산기 여성은 교통사고를 각각 꼽았습니다. 갱년 폐경기 여성은 골다공증, 노년기 여성은 관절염을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봤습니다. 여성들은 신체 활동 부족을 가장 심각하게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았지만 규칙적인 운동 실천율은 낮았습니다. 가임기 여성 가운데 일주일에 이틀 이상 운동하는 사람은 30%에 미치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체중, 체형에 대한 인식에서는 정상 체중 여성의 19%가 본인 체형을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인식했으며 이런 인식은 청소년기에 가장 높았습니다. 행복지수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했고 노년기로 갈수록 자아존중감도 낮아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여성 건강을 증진하려면 생애 주기별로 차별화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회관에서 육아방송과 권미혁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행복 육아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독방 육아 노, 엄마 아빠 함께하는 육아 예술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조혜진 육아방송 이사장, 권미혁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성일종 국회의원,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신경식 육아방송 회장, 배우영 육아방송 사장을 비롯해 각계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권미혁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육아는 더 이상 여성만의 것이 아닌 남성과 사회 공동체가 모두 다 같이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독박 육아노, 같이 하는 육아 예스라는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그 아이를 기르는 게 더 이상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빠도 같이 하고 또 더 나가서 사회 공동체가 같이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또 그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토론회입니다.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자사 조혜진 이사장은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문화 조성을 위해 온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정책 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데 온 사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 팀장이 우리나라 남성 육아 참여 실태와 양육 역량 증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 팀장은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선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가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 실장이 남성의 육아 참여 현실과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홍 실장은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선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에는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인식 전환과 정부의 정책 수립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권미혁 국회의원은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향후 정책을 입안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쏙쏙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엄마 수다가 아이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까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제한국입양인 봉사회 인카스 회장 정혜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입양은 한국전쟁 이후 혼혈 아동들에 대한 배타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 아동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미국에 처음 입양을 보내며 시작되었습니다. 50년대, 60년대는 가난해서 70년대, 80년대는 경제성장과 산업사회로 진입하며 고향을 떠나 도심으로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찾아 모여들며 미혼 모델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해외 입양도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5개국으로 22만 명의 아동들이 해외에 입양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해외 입양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또 다른 이산의 아픔을 남겼습니다. 해외 입양인들은 성장 후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 모국을 방문해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들을 만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선 이들의 진심도 모르고 간혹 모국을 방문한 입양인들에 대해 왜 찾아왔을까? 입양에 대해서 실패해 온 건가? 하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뿌리 찾기는 성공인가 실패인가 라는 질문과 상관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필요한 일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친부모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또 친부모들이 만나는 것을 거부해서 많은 입양인들이 두 번 버려지는 상처를 안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만남을 거부하는 친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와서 만나서 뭐 하느냐? 만나면 면목이 없다. 만나지 않고 모르고 사는 것이 입양인들 외에 낫다고들 합니다. 입양 전문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입양된 자녀들이 친부모들에게 만남은 결과가 좋든 나쁘든 매우 필요하며 입양인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친가족을 만난 입양인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일어날 수 있지만 뿌리 찾기를 하지 못한 입양인들은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스스로 일어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말해주듯이 입양 보낸 자녀들을 위해서는 친부모들이 꼭 만나줘야 합니다. 입양인들은 친부모들의 삶을 망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2000년에 들어오면서 우리 아이는 우리가 키우자는 국내 입양 활성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도 해외 입양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해외 입양은 급격히 줄어갔습니다. 너무나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입양이 다시 감소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양육이 어려운 미혼모들은 아동들을 베이비박스에 두고 가고 요보 아동들은 육아시설에서 자라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외로 입양되지 않고 같은 인종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육아시설에서 자란다면 그것은 아동들의 권익을 최우선시하여야 한다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해외로 아동들이 입양되는 것이 부끄럽다 생각하며 해외 입양을 반대합니다. 이제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의식에 머물지 말고 요보 아동들이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문을 열어 아동들을 입양하는 행동하는 의식으로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입양은 다른 사회 문제와 달리 국가의 정책보다 국민들의 의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느냐고 물으면 경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 때문이 아니라 경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너무나 성공의 가치를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국한시키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과 행복의 가치가 다양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주고 아이들이 주는 기쁨을 즐기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요? 국가나 사회는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책임지고 함께 노력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북대 간호과학연구소 연구팀이 대구 경북 지역 임신부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신부 3명 중 1명꼴로 임신한 상태에서 배우자로부터 심리적, 육체적, 성적 폭력을 한 차례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욕설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당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요. 이 배우자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임신 중에는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연구진은 직접적인 신고율이 저조한 탓에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신고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혹시라도 배우자의 폭력을 경험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소중한 자신과 태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